메뉴판이 지저분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왜 골목식당 같은 데 보면 메뉴부터 줄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대표님들 최대 고민이 일단 매출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경험한 사례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매출 상승을 부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메뉴판이 지저분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왜 골목식당 같은 데 보면 메뉴부터 줄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메뉴를 늘리면 당장의 어떤 약간의 매출 향상은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금방 고꾸라지거든요.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 회사를 봤을 때 그 제품에 서비스 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핵이라 하면 딱 이 회사 하면 떠오르는 그런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요, 점심으로. 그러면은 앞에 김밥 천국이 있고 김치찌개 전문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딜 갈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김치찌개 전문점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은 김치찌개 하나만 판다는 거는 더 전문적으로 잘할 것 같고 더 맛있을 것 같고 굳이 가격이 2, 3천 더 비싸더라도 한 번쯤 더 가볼 만한 의향이 생기는 게 이런 전문점의 어떤 역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명한 맛집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 맛집의 이름은 당연히 기억이 나겠죠? 그럼 그 이름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아, 거기는 돼지고기가 정말 맛있어. 아, 거기는 소갈비찜 정말 잘해. 이런 식으로 맛집마다의 고유 어떤 특성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핵이라고 하는 거고요. 디블러 사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그때 기억나세요? 처음에 BIBX랑 제일 몰랐고 그냥 로고 만들려고 사실 갔었어요. 그때 갔었을 때 저한테 뭐 주셨어요? 메뉴판 엑셀 3장 메뉴판이 A4 용지 한 장으로 다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길게 그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고르라는 건지 뭔지 아무튼 혼란스러웠어요. 약국 갔는데 내가 처방전을 내미는 게 아니라 아씨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픈데 이거랑 이거 주세요. 다 해서 얼마예요?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 과연 내가 고객이었을 때 이게 얼마나 워킹할까라는 걱정이 좀 들어가지고 이거 싹 다 그냥 없애고 정말 잘하는 것들을 모아서 우리만의 핵을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모았는데 오히려 가격은 그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올랐지만 오히려 더 잘 됐죠. 디블러는 사실 지금 저는 같이 이제 일하면서 아는데 그 엑셀로 뽑은 거기에 하나하나 항목을 보자면 못하는 게 없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가장 잘하는 걸 보자면은 BI랑 BX 그러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랑 브랜드 경험을 가장 잘하는 회사예요. 그 결국에 하나의 회사라든가 어떤 서비스의 본질이라든가 그 정체성을 살려주는 일을 정말 잘한 거거든요.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런 거에서 디블러 핵은 BI랑 BX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 이제 그 메뉴판을 보자면은 뭐 단순하게 뭐 영상 촬영, 사진 촬영 막 이런 것까지 사실 욕심을 좀 냈었죠. 근데 오히려 그걸 덜어내고 정말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하니까 오히려 서비스의 퀄리티는 올라가고 서비스의 퀄리티가 올라가니까 가격을 올려도 저항이 없고 오히려 이 가격에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일을 못 받는 상황이 됐죠 지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메뉴판이 너무 지저분하면은 사업을 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저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사실 초보 사업가들 아니면 사업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 하나 서비스에만 집중해가지고 이거를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이거에만 전문화시키기도 사실 바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는 거는 대기업한테 맡겨두시고요. 일단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 그거를 버리는 게 참 심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 그거 만들 때 너무 이제 그런 걸 여쭤보시니까 이것도요 저것도요 그러니까 난 할 수 있는데 내가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약간 그쪽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맞아요. 고객이 원하는 게 여기 있네 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코어를 자꾸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고객이 원하는 방향이 사실 코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굳이 놓지 않게 예를 들면 우리가 마케팅하거나 어떤 걸 소구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잘하는 강점을 소구하고 얘기는 하되 메뉴를 식당에서 함부로 늘리는 건 어렵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대표님처럼 뭐 에이전시라든지 컨설팅 이런 업을 할 때는 충분히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에서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전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걸 요구하네. 그래서 이걸 도와줬는데 만족도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게 나의 전문 분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메뉴판을 김밥천국의 김밥천국 사장님들께 너무 죄송하다 근데 계속 김밥 천국 말고 그냥 모든 걸 파고 있는 만물상이라고 하죠. 만물상. 네, 만물상. 이제 만물상 메뉴판을 만들었을 때 그걸 한번 만들고 나니까 도움은 됐어요. 대표님한테 코칭을 받고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고 가격이 대충 이렇게 되니까 내가 어느 정도를 받고 우리의 핵을 팔아야겠다 뭐 이런 것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공감합니다. 이거를 내부적으로 가격을 측정해가지고 본인이 보면서 이 서비스를 패키지화 시켜서 얼마 정도에 제공하면 되겠다를 참고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뭔가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명목 하에 뭔가 우리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메뉴를 사실 죽여서 우리의 핵을 만드는 건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약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더 또 다른 어떤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좀 풀어주세요. 이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중에는 아마 사업 초반 혹은 아직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직 매출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사업 초기에 서비스를 제공하신다 하면은 무조건 100% 환불
전략을 해주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당장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직 알려지지도 않았고 많은 고객 레퍼런스를 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고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맡겼을 때 내가 돈이랑 시간만 잃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직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100% 환불이라는 조항을 걸어 놓는다면 일단은 그 신뢰적인 측면에서 한 번은 그래도 여기 환불해 준다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렇게 또 제안을 할 수가 있죠. 이 환불 조항 안에는 내가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당신은 나한테서 지식이라든 서비스는 배워나가고 당신은 그냥 그 돈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 손해볼 것이 없다 라는 셀링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100% 환불을 하는 입장에서 대표님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본인 서비스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서비스는 시장에 나오더라도 도태될 수밖에 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100% 환불 조항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제 비즈니스에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B2B 에이전시라든가 B2B 회사를 대상으로 5명에서 25명의 고객 확보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사업 초기에 고객 확보에 목이 마르신 대표님들은 호기심이 가겠죠. 근데 저는 여기 그거를 걸어놨어요. 고객 확보 우리가 같이 목표했는데 하지 못하면 100% 돈 돌려드리겠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잃을 게 뭐가 있냐? 저는 시스템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접근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시스템 구축해드리고 고객 확보하는 마케팅, 어떤 퍼널, 영업하는 방법 모든 걸 다 알려드리는데 대표님이 만약에 확보 못하면 돈 돌려준다 했을 때 대표님이 잃을 거 별로 없는 거죠. 어차피 사업에 대한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환불이라는 시점이 걸리면 분명히 고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환불해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성공 사례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회적 증거들이 하나, 두 개, 세 개씩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100% 환불 조항을 안 걸더라도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나조차도 이미 노하우랑 실력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성공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는 대표님이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데 그 대표님이 이런 전략을 쓰시더라고요. 상품을 파시는데 우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안 맞으면 100% 환불 이렇게 하는데 환불률이 빵프래요, 빵프로. 맞아요. 네. 진짜 그 맞는 말인 게 음식점에서 배워야 되는 전략이긴 한데 맛없으면 환불 이런 거 많이 봤죠. 맛없어가지고 우리 환불 받은 사례는 몇몇 어떤 진짜 특이하신 분들 제가 사이 없잖아요. 맛없어도 그냥 먹었으니까 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진짜로 이 사람이 환불을 받겠다 나온 사람 있으면 이 서비스 진짜 큰일인 거예요. 맞아, 진짜로 이거는 돈 안 주고 공짜로 제공해줘도 사람이 내 시간 낭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환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환불 전략은 오히려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고 나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보증을 해줘야 된다. 맞아요. 우리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게. 그렇죠. 이런. 결국 이 3단계가 중요한데요. 보증이랑 약속이랑 증거 제시가 중요해요.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 근데 이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서비스 이용할 때도 이 사람이 어떤 보증을 해주고 약속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마지막으로 증거 제시까지는 우리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증거가 많다면 보증은 좀 약해도 돼요. 근데 하다못해 우리 삼성 노트북을 사고 전자제품을 사더라도 1년 동안 AS 보증해주고 다 해줘요. 우리는 아직 이름도 없고 잘 알려지지 않은 서비스인데 그런 보증마저 없다면 누가 우리를 믿고 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증을 하고 이 보증에 대한 약속, 난 이걸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약속, 마지막으로 고객 사례가 있다면 그걸 증거로 제시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 3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사실 디자인도 그렇잖아요. 디자인은 항상 고객분들이 미팅 오시면 걱정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그럼 저희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안 들 일이 없게끔 작업하기 전에 기획을 먼저 해서 그거를 컨펌을 받고 진행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솔루션들을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아닌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하게. 그런 부분들을 보증을 해주는 거죠. 맞아요. 저도 되게 좋았다고 느낀 게 각각의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2개, 3개 이상의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좁혀서 들어가는 방식이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도 만약에 진짜 고객님이 만족 못하면 환불까지 해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저 몇 번 봤어요. 네. 마음이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공부하신데도 환불을 하신 거 보면은 초기 사업자분들일수록 더 이런 조건을 잘 이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제 저희가 들으면 아 그렇네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사실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네. 이론과 실전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도 분명히 제 사업에서 지금 개선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알고 있어요. 이게 어디가 뭐가 문제인지. 근데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00% 사업에 적용시키는 게 본인 스스로 알면서도 본인 사업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본인 사업을 또 객관적으로 보는 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내 사업을 점검하는 그 시선에는 내 그 주관과 감정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 사람 이상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표님 사업에 지금 고쳐야 되는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저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지금 해결하고 있네. 네, 지금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를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표 본인의 브랜딩과 회사의 브랜딩을 좀 알리는 걸 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 난 관종이거든. 부럽네요. 네. 네, 부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거는 세 번째 얘기인데 이건 하나 상황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매출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미래가 걱정되는 순간에 이미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멘탈이 흔들리면 사실 뭐 내 사업 점검이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뭐 하나라도 더 팔고 뭐 하나라도 더 비용을 줄여서라도 사업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시간을 만들기도 어렵고 여유를 만들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멘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업하면서 이제 멘탈이 깨지는 순간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챙겨야 될까요? 사장학개론 쓰신 김승호 회장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사업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전쟁 빼고 다 대표 책임이다. 근데 전 전쟁 때문에 망했으니 제 책임이 아닌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고 남 탓을 하면 오히려 멘탈이 더 깨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은 내가 이 상황에서 내 의지라든가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느낄 때 이 상황을 내가 개선할 수 없다는 느낄 때 더 큰 좌절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일하면서 생기는 어떤 변수나 문제점을 일단 먼저 제 탓으로 먼저 돌리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부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남 탓할 겨를도 없이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솔루션이 보면 이거 하기에도 바빠가지고 멘탈이 깨질 겨를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되게 이상적인 얘기지만 일단 내 탓을 먼저 하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찾는 걸로 멘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내 탓을 하면 멘탈이 더 깨지지 않나? 여기서 내 탓을 하라는 게 내 스스로 나를 비난하고 나를 깎아먹는 게 아니라 이 문제와 이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나로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탓이라는 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받아들이라는 말일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본인 탓을 할 때요. 요번에 내가 이걸 잘못했네. 그럼 이걸 빨리 고쳐야겠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고치지? 그 탓이라는 거 자체도 문제 해결 방법부터 찾는 것 같아요. 누가 한 명언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만 신경 쓰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맞아요. 직원이 나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내가 그냥 고쳐나가고 내가 솔루션을 만들고 내가 잘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대표님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상황에서 남 탓이 아니라 내 탓하는 습관이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멘탈 관리의 아이러니하게도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계속 직원 탓하고 사회 탓하고 남 탓하고 이러다 뭐 한도 끝도 없고 그러면 관계만 나빠지고 본인만 스트레스 받고 주변 사람만 스트레스 받고 사실 그런 영향이라든가 그런 기운이 고객한테 안 느껴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한테도 사실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대표님 만나고 더 많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멘탈이 시간이 있어요. 네. 원래 F였는데 저 완전 극 F인데 대표님이랑 2년 정도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닮아가는 것 같아. 근데 대표님이 약간 F가 됐어. 공감을 하기 시작했어. 그거는 공감이 아니라 대표님한테 조인트 깔릴까봐 눈치 보는 거랑 공감이랑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눈치를 보는 겁니다. 공감을 그렇군요.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멘탈이 좀 약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업을 하면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멘탈 깨지는 거 얘기하니까 제가 되게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대표님이 요 근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제 사기를 당하셨대요. 어제 하셨던 말씀이 너무 남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급했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이게 안 되니까 그렇죠. 좋은 판단을 잘 못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